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고려 제8대 국왕 현종의 몽진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고려 제8대 국왕 현종에겐 조선의 선조 말고도 언급해야 될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범생사 채널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해드릴 때 같으면은 이번에 또 긴급 편성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방송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1월 1일이에요. 그것도 바로 새해가 시작되는 딱 첫날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이제 긴급 편성을 통해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이번 방송 내용도 그 드라마 이제 고려 거란 전쟁의 고려 국왕인 현종을 통해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현종이라는 왕 같으면은 오늘날에도 몽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도인 개경을 이제 떠나 버리고 버렸다 하기에도 좀 그렇긴 했는데, 아무튼 수도 개경을 내다버리고서 이제 몽진길을 떠나게 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오늘날에도 그 조선의 선조 임금하고 이제 조선의 선조 임금을 좀 같이 언급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현종이라는 이제 국왕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나 그 여러 행적들, 그 관련된 행보들을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본다면은 사실 계속 오늘날까지도 자꾸 선조 임금 한 명만을 언급하기에는 좀 아까운 인물이지 않은가. 그러니까는 자꾸 선조 임금 한 명만 언급하는 거는 자꾸 그 몽진을 떠났다고 해서 수도를 내버려 두고 몽진을 떠난 이유로 자꾸 선조 임금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몽진 이후에 이제 현종이 이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개경을 이제 몽진 이후에도 이제 개경으로 다시 돌아오고 나서부터도 관련된 자료들, 행적들, 행보들 다 들여다보면은 계속 선조 임금만 언급하기에는 아까운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이 선조 임금은 어떻게 보면 추계로 끼지 못하는 약간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 저 스스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저의 나름 뇌피셜이라고 할 수 있겠네. 저의 생각을 통해서 이 언급해야 될 또 다른 인물을 한번 생각을 해내게 됐어요. 이게 누구냐고 했을 때 누구냐면 말이죠. 이 인물도 이제 드라마로 나왔던 인물인데, 네, 바로 정도전. 제가 고려 현종이라는 왕이지만은 왕이 아닌 이제 또 다른 인물을 감히 언급하게 됐는데, 바로 이제 정도전이라는 인물을 언급하기로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고려 현종의 그 여러 행적들, 행보들, 이런 자료들 딱 들여다보니까는 약간 정도전이라는 인물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던 게 뭐냐면은, 그냥 이 정도전이나 현종이나 이제 현종은 몽진길을 떠나면서 그 정도전은 이제 유배지로 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 유배 생활을 통해서, 그러면서부터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의 그 어려운 현실,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고서 그 이후부터 이제 개혁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던 인물들이거든요. 그 인물들 다. 그러니까 고려 현종 같으면은 이제 몽진길을 떠나면서 아까 그 지도로도 보셨겠지만 나주까지 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배경에서부터 이제 나주로 이제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이제 당시 그 지방 호족들 뭐 그 지방 호족들의 횡포나 만행 그런 것들도 목격을 했을 테고 그리고 또 뭐 도적들이 나타나서 뭐 죽을 고비로 넘겼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중에 고려 현종을 호위하던 병사들하고 그리고 뭐 궁녀들 뭐 내시들 뭐 이런 사람들도 도중에 뭐 몰래 도망쳤다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현종을 호위하는 병사들 현종을 호위하고 있던 병력들이 줄어든 상황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남쪽 땅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 남쪽 땅으로 이제 몽진하면서 내려오면서부터 그러면서 이 지방 호족들의 그 횡포와 만행과 그러면서 당시 일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어떤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었는지 그런 걸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고려 현종 같으면 그러면 그리고 또 정도전도 마찬가지로 유배 생활 이제 유배지로 이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이유도 당시에 이제 고려 말에 본신이라 할 수 있는 권력자였던 이인임의 눈에 잘못 찍혀가지고 이인임의 눈에 한번 잘못 찍히는 바람에 결국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정도전도 하필 나주로 유배를 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 나주 거평 부곡인가? 어쨌든 나주에 있는 어딘가로 이제 유배 떠나면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고려 현종이나 정도전이나 나주까지 가게 된 거는 지금은 똑같은 것 같아 보여요. 예, 그래서 정도전도 이제 나주까지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 유배 생활에서부터 이제 정도전도 자신 스스로가 그 일반 백성들의 그 어려운 상황, 그 어려운 현실을 눈으로 지금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는 고려 말 같으면은 현종 때에는 지방 호족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고려 말에는 권문세족 바로 권문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는데 보면은 지방 호족이나 권문세가들이나 알고 보면 기득권층이잖아요. 그런 이제 당시에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존재했었고 고려 말에 권문세족 이 권문세가들도 마찬가지로 일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횡포나 만행을 이제 저지르고 있던 그런 존재들이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권문세가들의 횡포 만행 같으면은 정도는 입장에서는 이미 유배 생활하기 이전부터 이제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 권문세가들의 횡포나 만행은 이전부터 들어겠지만은 이제 유배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제 백성들의 처한 그 어려운 현실이 이 정도로 어려웠었구나라는 사실을 유배 생활을 통해서 더 직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도전도 마찬가지로 개혁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됐던 거고 그러면서 이
현종이나 정도전이나 이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말이에요. 이때 이제 고려 현종 같으면은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개경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이제 군연제라는 거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군연제라는 게 보니까는 이미 이전에 그 성종 때부터 이게 실시를 하게 됐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잘 안 됐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종 때부터 이제 또 지방제도를 이제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군연제도 손을 대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재검토, 또 재정비에 나서게 된 거죠. 지방제도를 개혁하기로 하면서부터. 그러면서 또 정도전도 이제 개경에서 다시 이제 관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정도전 같으면은 이제 이때는 전제 개혁을 이제 통해서, 전제 개혁 같으면은 또 보니까는 이제 이때는 그 땅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이제 백성의 그 수에 맞게끔, 백성의 머리 수에 맞게끔 이제 땅을 나눠주자라고 하면서, 이때는 또 정도전이 맨 처음에는 계민수전을 내놓았다 하더라고요. 계민수전을 내놓으면서, 계민수전의 내용 같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당시에 그 권문세가들이 가지고 있던 땅들을 죄다 몰수를 해오면서, 그 몰수해온 땅을 가지고서 이제 백성들에게 머리수를 나눠주자,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나왔던 게 그게 바로 계민수전인데, 근데 이 계민수전 같으면은 당시 권문세족들의 땅을 몰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권문세가들의 반발이 커질 거라는 그 우려 때문에 끝내 계민수전은 안 되고 이제 조준이란 인물이 내놨던 과전법이 돼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정도의 뜻대로는 안 됐지만은 결국 이제 이렇게 계민수전이라는 것까지 내놓으면서 고려 현종이나 정도전이나 개경으로 돌아오면서부터 그렇게 개혁을 주도를 하게 되는데, 개혁을 직접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날에 와서는 저의 생각에는 이 고려 현종이라는 인물이 이 조선 몽진했다는 거 이유 하나 때문에 계속 이제 조선의 선조 임금을 계속 선조 임금 한 명만을 언급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방송을 통해서 정도전이라는 인물을 한번 언급을 해보는 게 나름 좀 괜찮지 않을까, 나름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도전이라는 인물도 한번 같이 언급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려 현종이라는 이 인물이 언급해야 될 또 다른 인물로 정도전을 한번 이렇게 이번 방송에서 언급을 해봤는데, 근데 솔직히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인물이잖아요. 그 중에서 드라마 중에서는 그 KBS에서 정통사극으로 나왔었는데, 제목 그대로가 정도전이라는 드라마 제목이 있었고, 또 이후에 육룡이 나르샤라는 또 드라마를 통해서
정도전이 다른 주인공으로 나오긴 했었는데, 근데 이게 참, 이 정도전 관련된 드라마가 보니까는 이게 좀, 아, 범죄에 연루된 그게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 KBS에서 제일 먼저 방송했었던 정도전이란 드라마 같은 말이죠. 근데 작품은 괜찮아요. 이 드라마의 작품성은 괜찮은데, 하필 드라마의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연예인이 나중에 미툰 운동이죠. 거기에서 하필이면 범죄 연루된 그걸로 하필 드라마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연예인이 시제랑 연루가 되는 바람에 지금 이 드라마 정도전 같으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재방송으로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 그런 범죄 이력만 없었어도 좀 괜찮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는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는 아예 재방송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나왔던 드라마가 육룡이 나르샤인데, 여기는 또 정도전이라는 그 인물을 맡았던 그 연예인이 김명민 님인데, 김명민 님은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방원 역할을 맡았던 그 연예인이 하필 또 시약 혐의에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이번에 정도전 관련된 드라마를 이걸 언급을 해야 되나, 범죄 관련된 그게 있는데 좀 망설이기도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러면서 문득 생각을 해봤던 게, 그래도 몇몇 정도전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했던 몇몇 연예인들의 범죄 이력이 좀 그래서 그렇지, 사실 이 드라마의 작품성 하나만을 놓고 본다면은 나름 괜찮다고 평가받는 그런 드라마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게, 그래도 이 방송에서 언급하는 거는 좀 그렇기는 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드라마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 드라마의 작품성으로서는 그래도 문제될 게 없는 그런 드라마다 보니까는 조금 망설여지긴 했어도, 그래도 감히 제가 이번 방송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끝내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번 방송을 통해서 저의 생각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안 그래도 오늘 이제 방송하고 있는 날짜가, 영상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이제 2024년 1월인데, 앞으로 이제 모든 여러분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에서 한번 방송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